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하는 캐스터 오음입니다. 이제부터 월요일, 화요일 오후 11시에 여러분과 함께 주식 투시경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시즌 6는 여러분에게 종목에 대한 고민과 또 앞으로 어떤 종목이 불기둥을 세울 수 있을지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지만 저희 윤정두 대표님은요, 상승장에서는 더 큰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하락장에는 그 속에서도 불기둥을 세울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내기로 아주 유명하시죠.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 계좌에 붉은 기둥을 세워줄 종목 모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윤정두 대표님의 수익률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 보면은 2022년 3분기에 대해서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요. 네, 초록선 위로는 1조 원 이상의 아주 큰 우량주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아주 크게 움직여줬죠. 네, 지난 방송 교육 이후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8%의 수익률을, 또 한국항공우주는 34%의 수익률을 여러분께 안겨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런 종목들 윤정두 대표님이 교육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배들은 나노엔텍과 같은 종목들을 다 배워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안 간다, 못 올라간다 했지만 우리 윤정두 대표님께서는 한번 믿고 가져가 보자 해서 오늘장까지 포함해서 21.13%의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가져다 줬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수익률, 이런 보석과 같은 종목들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노란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윤정두 대표님과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노란톡 실행해서 대화방 들어간 다음에 대화방 우측 상단에 보면은 말풍선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 클릭하고 또 우측 상단에 보면은 돋보기가 보일 텐데 거기 클릭하셔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한 다음에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채팅방 입장 코드는 3333, 4개 클릭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 방법이 너무 어렵고 저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화면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해서 이 화면에 가져다 대면은 하나의 링크가 뜰 겁니다. 거기 클릭한 다음에 참여 코드 마찬가지로 3333 눌러서 들어오면은요, 아주 다양하게 교육과 통해서 또 자료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장중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까지 우리 대표님이 모두 다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11시 50분까지만 딱 열려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고 들어오셔서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과 또 무료 자료, 그리고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 놓치면 안 되는 히든 종목들 모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저와 함께 소통도 하고 또 종목 고민 관련 상담, 그리고 대표님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과연 주식이 어떤 건가요? 정말 기본적인 질문까지 다 여쭤봐도 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1부터 100까지 다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채팅방을 한번 딱 살펴보니까 현대차 너무 고맙습니다, 대표님. 윤정두 대표님 현대차 감사합니다라고 많이 채팅방에 올라왔어요. 이런 현대차와 같은 종목들 여러분 모두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할 수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해서 이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지난 3월 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야간 교육 같이 진행했었죠.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진행했던 교육을 아침 방송 시간으로 옮겼습니다. 07시부터 07시 50분까지 아침에 찾아뵙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23시부터 24시까지 월요일과 화요일은 윤정두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10월부터는요. 21시에 여러분들께 일주일 내내 찾아뵐 겁니다. 시장 상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목 선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어려울 때는
시황에 집중해서 또 시장이 좋을 때는요 종목에 집중해서 그럼 시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고점 대비해서 또 100포인트 이상 밀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갈까요? 이런 흐름을 가져갑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박승윤 TV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는데요. 보시면 어때요?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자 방송에서 금리 환율 유가, 그러니까 4월에 미국장이 급락을 하고 그리고 또 5월 달까지 추가적으로 종목별로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여러분들께 방송 중에 시황을 20분, 30분씩 종목에 대한 마케팅의 전략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대한 해석 부분을. 또 6월 달은 어때요? 6월 달에는 국내 증시가 또 잘 방어되다가 6월 달에 폭락이 연출이 됐죠. 그 6월 달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PI, PPI 또 그 밖에도 6월 22일 날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등락률의 기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윤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 7월 초에 남들이 다 2,300 깨지고 2,000포인트 간다고 했을 때 윤정도 혼자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황을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8월 달까지 계속 랠리가 나와줬던 거잖아요. 지금의 기준은 재차 주말에 주식 투시경 스페셜 시간에 주말 그저께도 또 어제 제 방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죠. 1회차에 8월 20일 날 환율에 관련된 내용, 또 금리에 관련된 내용, 금리 격차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27일 날도 윤정도 생각과는 다르게 시장에 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전부 3회차 9월 3일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문제 없다예요. 그래서 시황 부분을 오늘 방송 시간이 50분뿐이 안 되는데 시황을 너무 길게 갈 수 없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오늘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첫 방송이니까 23시에 방송이 끝나잖아요. 24시 00시 너무 늦은 시간이죠. 그렇지만 00시에 노란톡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시황 교육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교육 잡아드려야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당장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까지 선택해서 교육을 잡아드릴 겁니다. 빠르게 진행하면요.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두 가지로 예상을 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가파르게 올라가죠. 다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인상 시기 그때 기준에 17번 FOMC 회의가 열립니다. 1년에 8번씩 2번 그리고 플러스 1번 그러니까 17번 동안에 단 한 번도 안 쉬고 금리를 25bp씩 올렸어요. 1%에서 5.25까지. 지금 얼마예요? 2.5죠. 2.5면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형성돼 있던 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의 정점이다. 금리 때문에 너무 버겁다. 이런 거 없습니다. 두 번째. 금리의 격차.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 혹은 빅 스텝으로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리와의 금리 격차가 발생이 돼서 이것도 어려울 수 있다. 주말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거는요. 앞에 N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선진국끼리 혹은 선진국에서 중진국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기준금리의 격차가 발생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일본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일 때 미국이 얼마였다고요? 2006년 6월 달에? 그렇죠. 5.25%였죠. 그 금리 격차를 노리는 게 캐리 트레이드 자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금리 격차가 발생돼 있나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2004년 6월, 2006년 6월 그 기준점에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얼마요? 1% 이상의 고점으로 형성되는 흐름. 이 흐름 때문에 외환 시장이 무너졌나요? 주식 시장만 따지지 마시고 주식 시장만 너무 따지지 마세요. 전체 시장을 놓고 보셔야죠. 외환 시장을 별도로 보셔야죠. 금리 격차가 발생된 이 시점에 외환, 원화가 지금처럼 약세로 쭉쭉쭉 올라갔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때 어떻게 했어요? 금리 격차가 발생되고 캐리 자금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표현 속에서 원화는 900원을 이탈시켜요. 지금처럼 1,300원이 아니라 900원을 이탈시켜요. 그러니까 금리 격차 때문에 외환 시장이 충격을 받거나
국내 증시의 흐름이 어려워진다. 이건 아닙니다. 또 달러 인덱스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원화만의 약세가 아니다. 제가 지금 말이 빠르고 빨리빨리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15%의 평가자라 올해만. 작년도 필요 없고 올해만. 근데 엔화는 더더욱 큰 약세,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더 큰 약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소폭 유로화 대비해서 조금 더 약세를 띠고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문제여서 1,300원을 훌쩍훌쩍 넘기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일단 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원화의 약세 때문에 외국인이 팔아요. 어디서? 주식시장에서. 그걸 걱정하시는 거지.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가요. 그것까지는 솔직히 좀 제한적이잖아요. 결론은요. 원화의 약세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예? 윤정두가 다시 찾아왔잖아요. 속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가파른 각도, 엔화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올라왔죠. 엔화의 엄청난 약세.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어때요? 원화에 엄청난 강세가 있죠. 그러면 지금 논리라면은 원화가 약세를 띌 때 외국인이 판다면 원화 강세를 띌 때는 외국인이 사야 되잖아.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원화 강세 뛸 때 외국인이 안 샀어요. 55조를 팔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얼마? 110조. 한 달에 2조. 지금 기준으로 얼마? 4조씩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요때 6월 말 7월 달에 시장 완전히 바닥 찍고 2,300 깨질 때, 야 원화가 약세를 떼어, 원화가 1,300을 넘겨, 야 그래서 외국인이 팔아. 이 거짓말쟁이들 아주. 여러분들 말고요. 보실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 그랬어요. 색깔만 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색깔만 보세요. 이게 뭐냐면 8월 1일부터입니다. 6월 말과 7월 달, 6월 7월 달에 외국인 팔긴 팔았어요. 그렇지만은 원화의 약세 때문만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에 시장이 막 2,300 깨지니까 왜 이러죠? 외국인이 팔아요. 외국인이 왜 팔아요? 원화가 약세예요. 그럼 지금은 더 약세야. 8월 달에 더 약세야. 1,300원을 더 넘겼어. 그런데 외국인은 사.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도 채널 돌리시면은 원화가 약세를 떼서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시장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인도 모르는 얘기를 보도자료 보고 나와서 떠든단 말이에요. 그런 채널을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겠습니까? 결국은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시더라도 이거예요. 이 당시에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자료를 다시 갖고 나온 겁니다. 제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140원에서 900원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원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뗐어요. 그럼 외국인 사야 되잖아. 지금의 논리면. 55조를 팔았습니다. 근데 시장은 또 폭등이야. 그럼 결론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지금 계속 뭐 시장이 조정받고 눌려있다 보니까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높다. 에이 거짓말쟁이들 작년 1월 달에 박스영재 TV에서 뭐라 그랬어요? 1.31 때부터 난리가 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찍을 때가 뭐냐면 이때가 버냉키 의장이 맨 처음으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으로 쓴 거야. 합성 단어를. 언제? 2013년도에. 그리고 나서 긴축을 한다 하니 2014년까지 3% 수준. 그리고 실질 금리를 올린 2015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의 움직임. 결론은요. 뭔 결론은요. 이때 시장 랠리죠. 상승 랠리. 2022년 1월 달까지 미국 증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지금의 기준에 3%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금리 문제 없죠. 환율 문제 없죠. 채권 문제 없죠. 유가요? 우리 직원분 내가 혼내줄 거야. 이게 바뀌면 또 물어보고 그래야지. 뭐냐면 이때 당시에 3개월 동안의 유가 변동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도 한참 뒤에 2월 말부터 주간 단위로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그 다음부터는 변동률 크지 않아요. 이거를요. 퍼센테이지로 보세요. 조금 전 차트하고 다르죠. 이건 뭐냐면 등락률의 범위입니다. 이 등락률 3개월치보다도 작아요. 지금은 오히려 내려와 있어요.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폭락이 옵니다. 코로나19 터지고의 흐름처럼. 그러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폭등이 나온 것도 아니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분홍 색깔 선이 뭐냐면 유가 급등 나왔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경기가 좋아져서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고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럼 이때 뭐예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이때 뭡니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당시에는 공급자에 의한 유가 상승.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공급자들이 뭐 경기 좋든 말든 나는 전쟁할 거야. 나는 가격 올릴 거야. 그렇게 되면서 1차,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물가 상승률 27%, 32%. 지금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에너지 집약도를 놓고 보시면 원유가 차지하는 에너지 비중의 흐름이 계속 낮아져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에 집중하는 부분이 낮아져 있습니다. CPI, PPI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다시 끄집어내서 보여드렸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 원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야죠.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을 제외한.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포함시킨 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보실 건 이거예요. 7% 물가 상승률이 형성돼 있을 때 언제? 올해 1월. 올해 1월 기준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근데 7%에서 요만큼 더 올라왔다고 이러한 각도도 아닌데 시장이 폭락이 연출이 된다? 과도하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의 기준 뭐라 그랬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려면 공급자에 의한 문제가 터져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경기가 살아나는데 차분하게 대처를 못한 기준이다. 그런 시황 내용을 알고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8월 달에 시장 탄력적인 흐름 나올 때 그 흐름 나올 때 이런 수익 범위들 가져가시고 이런 상태에서 대형주에서 또 대형주에서 수익 잡아내니까 이런 소형주에서 상한가 종목까지 대형주에서 수익 내고 수익 범위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차분하게 교육받은 대로 소형주 세비캠 어땠어요? 8월 17일 이후에 세비캠의 흐름이 100% 넘게 오릅니다. 월요일장에서는 좀 밀렸지만 그 수익 범위를 시가총액 8천억까지 올라오는 그런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그대로 오롯이 보름 만에 지속적으로 세비캠입니다. 세비캠입니다. 와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어서 변동성 우려 좀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뭐 800억짜리, 1000억짜리 얘기하고 있는데 윤정도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세비캠도 지금 맹신해서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만약에라도 정점의 인식이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셔야죠. 어떻게 해요? 윤정도와 함께 하셔야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쓰는 국민 어플리케이션 그 노란톡 들어가신 다음에 대화방 들어가셔서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말풍선 2개가 겹쳐 있는 아이콘 보일 겁니다. 그거 클릭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 클릭해서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한 다음에 참여 코드 3333 입력하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해서 이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3333 누르면은 저희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시간이 넉넉하다면 시황을 더 하고 싶고 또 장이 좋다면 시황보다는 종목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일단 미국의 선물이 뭐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으니까요. 오늘 새벽장은 윤정도 열심히 미국장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 좀 편안하게 쉬시고요. 그리고 오늘 약속드렸잖아요. 첫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늘 방송 끝나고 24시 땡땡에 안 주무시는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얼루요. 노란톡으로 오셔서 계시면 유튜브 링크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밤을 새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다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잘 안 보이실 텐데 포털 사이트에 태조 이방원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게 사실은 태조 이방원이 아니잖아요.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인데 어찌됐건 증시에서 요즘 새롭게 테마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언제부터냐면요. 검색 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태조 이방원이란 단어가 제대로 된 역사 얘기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의 그 테마, 섹터를 얘기할 때는 8월 5일부터로 포털에서 보도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뭐 누군가는 쓰긴 썼을 텐데 공식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태조 이방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인데 윤정두는 조선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제한적이어서 또 원자력도 거래대금 20위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제한적이어서 태양광의 하나솔루션 또 요즘 좀 힘겹지만 OCI 2차 전지에서는요. 에코프로 또 코스모 신소재 또 그 밖에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종목이 기준. 방산은요. 대박이죠. 현대로템의 8월 24일 날 20% 폭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오늘도 52주 신고가 랠리입니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월 29일 날 23%. 그리고 8월 8일 날 또 10%.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52주 신고가 랠리 또 한국항공우주 52주 신고가 랠리. 그런 종목군들을 8월 5일이 아니에요. 윤정도와 함께라면요. 이게 3분기부터라고 써 있는데 그 이전부터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태조 이방원이에요. 테마가 형성됐어요. 관심 있는 섹터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은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시장에 남아 계시는 그 이유의 기준에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시장이 미끄러지는데 내 종목은 오를 수 있다? 가끔 그런 내용 얘기하죠. 아, 시장 뭐 지금 어려우니까요. 시장 지수 안 좋으니까 거꾸로 가는 종목 보세요. 거꾸로 가는 종목 어떻게 봐? 시장 무너지면 1% 빠지는데도 2,400개 종목에서 2,200개 이상이 빠져내려갑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에서 뭐 대박 내겠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시장이 강해야 내 종목도 강하고 시장이 약할 때는 시장 대비해서는 좀 덜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어떤 거예요? 실적주에서 주력을 잡아내자는 거예요. IT 요즘에 맨날 손가락질 받고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너무너무 무너져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적주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주력으로. 그리고 자동차 말씀드렸어요. 자동차 얘기 좀 뭐예요? 여기도 정책이 포함됩니다. LG화학도 정책이 포함됩니다. 그 가운데서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과 미국의 정책, 그리고 LG화학의 경우는 역시 2차 전지에 대한 정책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블록딜 그런 내용을 마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미국 정책이 뭐예요?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청정에너지, 미국의 민주당은요 여러 가지 전략 기준에서 공화당과는 또 차별화가 되죠.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어디서 받아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통 에너지 업체들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하죠. 그 부분에 대한 소송까지 걸렸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올 6월 말에 나왔었습니다. 과도한 월권이다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정권이 바뀌지 않죠. 정책이 바뀌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내용의 친환경의 부분, 전기차 부분의 2차 전지, 또 전기차, 요 청정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근데 여기는 뭐가 되냐면 2차 전지나 태양광은 저평가입니까? 아니에요. 저평가는 아닙니다. 프리미엄이 높아요. 그렇지만 정책적인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요. 국내 정책은 방산 쪽의 기준인데 항공우주청을 만들 정도로. 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은 미국과의 제약이 풀려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항공우주청을 신설을 하고 항공우주에 관련된 기술을 이전을 하고 민간업체에.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추진력, 추진체 만들 수 있는 기술력.
그걸 바탕으로 또 방산까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런 거 설명드리면 뭐 끝도 없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3월 이후로 기준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실 수 있는 IT와 LG화학 시가총액 5위와 시가총액 6위 현대차를 이렇게 가지고 갔을 때 하이닉스 비중이 IT가 50% 넘는다고 가정을 해도 이 포트폴리오가 플러스 1%입니다. 시장이 12% 빠질 때. 방산 태양광 2차 전지를 3월부터 윤정도와 함께 교육을 받고 들여다보셨다면 요 손익률이 최소 범위가 40%가 넘어요. 시장 마이너스 12%일 때 요 포트폴리오 1조 이상짜리 시가총액 극대형주 이 수익이 발생이 돼요.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죠. 야, 나는 원래 이런 종목 갖고 있었는데 그냥 뭐 방송에서 이 종목 저 종목 좋다고 시장 빠질 때는 이런 거 사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 800억, 1000억짜리 오늘도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수익 범위를 창출하세요. 8월 이후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를 50대 25, 25 이런 비중으로 가지고 가셨다 해도 시장 0.48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0.18에서 방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흔히 얘기하는 태조 이방원이든 뭐가 됐든 그것도 시가총액 가급적이면 1조 이상짜리에서 단타 종목은 넣어놓지도 않은 거예요. 단타 종목은 넣어놓지도 않은 거예요. 세비캠은 넣어놓지도 않았어. 시가총액 1조 미만 넣어놓지도 않았어. 요 기준에서만 손익률이 얼마? 18.85가 나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시장이 한참 조정받을 때죠. 그때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 여러분들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 8월 26일 날하고 그리고 9월 2일 날 토요일 날 방송해 드릴 때 일주일간의 흐름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전기차, 2차 전지 포함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방산, 태양광, 태조 이방원 그 흐름 시가총액 얼마? 시가총액 하나 솔루션 얼마예요? 1억 9,100만 주짜리 5조 이상 9조 이상 죄송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수 5천만 주 지금 8만 원 훌쩍 넘겼죠. 시가총액 4조 이상. 한국항공우주 9,700만 주 주가 얼마예요? 6만 원 훌쩍 넘기고 있죠. 얼마예요? 그럼 6조 이상. 현대차 얼마입니까? 40조를 넘기는 시가총액 6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현대차의 주식수 2억 1,300만 주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시가총액을 아시고 계셔야 되고 그걸 모르시면은 멘토라고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종목군들의 주식수 시가총액도 모르면서 소형주 이상한 종목 매매한다? 시장이 오늘 0.24 빠졌는데도 600개 종목이 빠져요. 그리고 코스닥은요. 1,100개가 빠집니다. 1.84% 하락에. 그런데 내 종목이 뭐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야? 내 종목만 막 폭등할 것 같아요? 그 마인드를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바꾸시면은 눈에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어떤 종목을 편입해야 될지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어떤 것이 주력주로 설정이 될 수 있을지 그 주력주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좀 제발 좀 실적을 보자는 거예요. 실적. 현대차의 10조의 실적과 기아의 7조 9천억. 얘 지금 박수 쳐줘야 돼. 시가총액 10위에서 9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요 두 종목의 흐름들이 추가적인 강세를 띠게 됩니다.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2조 영업이익을 내면서 컨센서스 하향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저평가 상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저평가 종목을 시세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진 상황이라면 그쪽에서 수익 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에서 52주 신고가 잡아내고 여러분들 선배들처럼 나노엔텍 같은 상한가 종목 교육받아서 스스로 잡아내고 윤정두가 나노엔텍 얘기할 것 같아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상한가 가서 1,100억이야. 그거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겠어요? 채널 돌려보세요. 전부 자기가 추천했다 그러고 전부 자기가 수익 냈다 그러잖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도 이런 변동률이 나옵니다. 1조 이상이 몇 개? 9월 5일 기준으로 238개사가 시가총액 1조를 넘겨요. 그런 우량주에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진 이런 종목으로 1조가 안 되더라도 그렇다면은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종목에서
그런 종목에서 수익 범위를 상출을 해내셔야죠. 그래야 이런 누적 수익이 나옵니다. 얼마? 전부 1조 이상. 나중에 숙제 내드릴 거예요. 뭐 어떻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식수 시가총액 문제 낼 겁니다. 많은 종목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몇몇 종목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장 전에 개장 전에 7시부터 7시 50분까지 방송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9시 되기 전에 8시 50분 전후에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다 대형주예요. 현대차, LG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세비캠 시가총액 1조 미만은 몇 달 만에 한 번 는 겁니다. 근데 그 세비캠이 보름 만에 더블 수익. 노란톡에 함께 안 하실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이런 변동률에 이런 수익 범위 야간 교육할 때 아침 방송에서 개장 전에 여러분들 수익 범위로 다 가지고 가시고 싶으시죠? 어제 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야간에도 여러분들께 9월 1일 또 9월 2일, 9월 3일, 9월 5일장 종목 보시자고 말씀을 쭉 드려왔었죠. 현대차, 하나솔루션, LG이노텍, 현대로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함께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 교육 들어갈 거고요. 현대차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 5종목으로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화면으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리 윤정두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1조 이상으로 아주 무거운 종목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바로 이 점인데요. 아까부터 계속 짚었던 점이 방산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장의 신고가 보여줬죠. 장중 5% 추가 상승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누적 수익률 58%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52조 신고가 랠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죠. 여러분께 누적 수익률 34%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여러분께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시가총액 6위죠. 많은 분들이 안 오를 거다, 오르지 않을 거다 하지만 윤정두 대표님께서는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누적 수익률 아주 놀랍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야, 이런 종목들을 대표님과 함께 공부를 해야지 우리 선배들처럼 나노엔텍과 같은 종목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교육, 이 시간 11시 50분 이후로도 꿀과 같은 정보들 얻을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요. 노란톡 들어가서 오픈 채팅방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치고 참여 코드 3333 눌러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하면은 기본 카메라 실행해서 이 QR코드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아마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해서 참여 코드 3333 누르면은 이런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 현대차 이외에도 나노엔텍과 같은 종목들을 내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오면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주말 방송에서 보셨을 때 월요일 날 아침 공략하셔야 됩니다.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이렇게 오픈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시청하시면서도 그 생각인 거예요. 야, 내가 원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니 현대차 가지고 어떻게 원금 회복을 하지? 한국항공우주 가지고 다 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간에 또 교육을 해드려요. 그러고 나서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오늘 하루에만 5.58% 등락이 나오는데
노란톡에 계신 분들께는 매직 계산기를 4번 올려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4번의 매수 신호를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현대로템은 8월 24일 날 19% 올랐죠. 그때는 매직 계산기만 10번 올려드려요. 9번의 매수 신호를 포착해드리고 10번째 전량 차익 실현해요. 이런 흐름을 가져가니까 이런 상한가 종목군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다가 어느 시점에 많이 들어오시냐면 자, 상한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조금 전에 보셨죠? 예쁜 공디님께서 대동전자, 유틸렉스, 나노엔텍 상한가를 누구보다 먼저 포착하셔서 매매하시고 세비캠 같은 종목에서의 폭등 수익을 잡아냅니다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윤 정도는 아니 나노엔텍을 어떻게 언급할 수 있어요? 윤 정도가 시가총액 규모가 안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자 나노엔텍입니다. 2차 부위. 나노엔텍 상한가까지. 그 수익 범위를 맨날 잡아가요. 그럼 윤 정도는 결론은 노란톡에 계신 분들께 자 나노엔텍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매출이 이 정도 규모의 PBR은 이 정도, PER은 전망치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상으로는 저평가가 아닌 만큼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겠다 하는 거는 좀 그 생각은 버리시고요. 다만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거래가 한 번에 몰렸죠. 수급이 몰렸죠. 그 몰린 수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십시오. 그러면 나노엔텍이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1200만 주예요. 700억 수준뿐이 안 터졌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최상이 20위 안에 없어요. 결론은요. 화요일장에 나노엔텍을 만약에 개별 매매로 만약에 보신다면은 기준 거래량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과 양봉을 보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나 그럼 내일장에 나노엔텍에 대한 전략, 매직 계산 잡아주세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럼 윤정두가 잡아드릴 거 아니에요. 캔들에 대한 장악형이 떴습니다. 거래 수반 여부를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예쁜 공디님은 8월 4일 날 이렇게 개별 매매를 많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이러한 흐름을 다 잡아냈다는 거죠. 대동전자 상한가였죠. 결국은 교육받고 이러한 흐름들. 세비캠 얼마나 부러우세요 솔직히. 세비캠 같은 경우는 8천억을 넘겼으니까. 8천억을 넘기고 거래대금 최상위에 폐배터리 해서 그 랠리 기준이 17일부터라고 기준을 잡으면 이때가 17일이면 9만 3천 원 이렇게 할 때예요. 얼마 넘깁니까? 18만 원을 넘기죠. 보름 만에. 이 종목 안 잡아내실 거예요? 문자 보내셔야죠. 그러면 샵 3989 윤정두 세비캠 같은 이런 변동성 종목 잡아주세요. 나노엔텍 같이 상한가 종목 잡아내세요. 잡아주세요. 유틸렉스 같이 엊그저께 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을 잡아주세요라고. 그렇게 하고 노란톡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기준점 잡아내셔야죠. 어떻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함께 가고 싶어요. 이런 종목에 수익 내고 가고 싶어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빠르게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태조 이방원에서 8월 5일 기준이 잡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또 드렸어요. 방산주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기준에서 들여다보시는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된다. 야간 교육이든 장중 교육이든 동영상 교육 자료를 장중에 녹화해서 올려드리는 그 기준만 얼마요? 1시간이 넘는 동영상을 수시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수시로. 새로 녹화를 해서. 그걸 듣고 전략을 잡고 대처를 하시고 이런 수익 범위의 흐름이 아니라 누적적인 수익 범위의 흐름을 잡아야죠. 그럼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기준에 짧게라도 빠르게라도 PBR 1.4배입니다. PER 17.47이에요. 저평가입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왜 들여다봐요? 이게요 수주가 있고요. 방산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정부 기술을 이전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만 봐도 아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떠나서 이렇게 보도자료 내용을 떠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지난해 12월부터 해서 외국 기관이 8% 이상을 매집을 했습니다. 왜 매집을 했을까요? 장거리 미사일에 관련된 내용 그 이슈 범위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 매매 기준도 마찬가지죠. 시가총액 지금 4조를 넘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변동성 매매 기준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시황이 좀 길었기 때문에 이 교육은 천상 온라인상에서
그 기준에서뿐이 못 봐요. 결론적으로 지금 거래대금 1,000억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이상의 거래대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놓고 보자. 그리고 매직 계산기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노란톡에서. 매직 계산기의 기준에 얼마에 78,300원이죠. 이날이 언제예요? 8월 31일이에요. 9월 1일, 9월 2일, 9월 5일 3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4조짜리에서 얼마요? 10%에 달하는 수익 범위를 잡아냈어요. 나노엔텍의 상한가? 그런 종목 잡아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9월 1일, 9월 2일, 9월 5일 3거래일 만에 10% 수익을 잡아내신 분들이라면 그럼 나노엔텍 같은 상한가 종목을 잡아드립니다. 교육은 안 받고 그냥 바로 상한가 종목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종목을 들여다보고 왜 진행을 하는지. 9월 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직 계산기 1% 미만일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올려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십시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5위입니다. 거래대금 우리나라 3위입니다.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캔들의 범위 또 누적 수급의 매집의 범위 8% 이상의 매집과 함께 이러한 수익 범위가 잡는 거죠. 이게 끝자락이 아니라 시작자리라고 한다면 내일 당장 나도 이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매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전략을 설정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리고 교육자료 다 받으시고 내일부터는 온종일 노란톡에서 함께 하십시오. 오늘 기분입니다. 선착순 100분께는 캔들 도서자료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캔들 도서자료 통째로 무료로 노란톡에 전부 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신 방법 그리고 어떤 수익을 내는지 궁금하신 분들 자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윤정두 대표님이 아주 특별한 자료들을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노란톡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려드리기 직전에 먼저 수익률부터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엉덩이가 작을수록 솔직히 말해서 재미는 있다만 우리 윤정두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1조 원 이상의 우량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배우면서 세비캠 혹은 뭐 나노엔텍과 같은 그런 종목들 대표님과 함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은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 혹은 자료들, 무료 자료들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노란톡 들어가서요. 대화방 위에 보면은 아이콘 2개가 겹쳐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거기 클릭하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친 다음에 참여 코드 3333 누르면 들어올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요. 지금 화면 우측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해서 이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해서 3333 누르면은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과 소통 그리고 특별한 자료까지 모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앞부분에 시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길게 잡아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종목일 텐데 약속드렸잖아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12시 땡땡. 저도 뛰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뛰어가서 세팅 딱 해서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 일요일은 4시간 해드렸어요. 야간 무료 교육 방송을. 월요일에 3시간 반. 오늘은 뭐 몇 시간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밤을 새서라도 이러한 교육 부분,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나서 이 수익 범위들을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다 놓쳐버렸냐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또 이런 종목을 잡으면 되고 이 종목이 끝자락이 어딘지를 보시면 되고 이런 LG이노텍 시가총액 6조, 7조짜리 종목에서의 250%의 수익.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이 수익. 시가총액 3위짜리 LNF에서의 저러한 수익. 또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 BM에서의 저러한 수익. 이 수익을 잡아가셔야 돼요. 잡아가시려면 어떻게 한다? 교육자료 드린다고 그랬죠. 선착순 100분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손글씨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해야만 나노엔텍 같이 상한가 종목, 변동성 종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설명이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개장 전에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 이 종목을 오픈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넘기고 현대차의 중요
핵심 포인트만 잡아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사뭇 다릅니다. 현대차 무거워요.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시장 대비 덜 빠졌어요. 아닙니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2020년도에 미국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을 때, 대선에서 승기를 잡았을 때, 미국 민주당이 들어서면 어떻게 된다? 이야, 친환경으로 바뀌겠구나. 전기차에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했습니다. 윤정두가 가장 좋아하는 IT 종목군들의 컨센서스가 하향되는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 컨센서스가 상향돼요. 그러면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옵니다. 1분기 실적은요. 17% 이상의 실적 전망치 대비 실제 실적이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실적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의 흐름도 마찬가지. 결론은 지금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시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실적을 내는 게 아닙니다. 고마진 제품. 판매 대수가 줄었을 때에도 고마진 제품과 함께 이러한 수익 범위를. 그리고 미국의 보조금 있죠.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굉장히 뛰어나게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기준에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 펀더멘털적으로는 굉장히 저평가로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 요 도서 자료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캔들 도서 자료. 요거만 제대로 4대 철학만 아셨어도 현대차의 최저 바닥에서부터 요 수익 범위를. 이게 우습습니까? 현대차의 25%의 수익이 이게 우스운가요? 지금 이 장에 시가총액 6위에서 이런 수익을 내셔야만 세비캔 같은 보름 만에 더블 수익을 내는 거예요.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야간 교육 받고 개장 전에 종목 받고 장중에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 수익 범위 그대로 가져가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선배님처럼 대형주에서의 이런 수익 범위들 다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보여드릴 거예요. 내일장 공략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뒷부분의 설명은 오늘 뭐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LG화학입니다. 그럼 또 놀라실 거예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원금 회복하지? 에코프로 BM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이후에 함께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윤정두가 첫 방송에서 가장 자기가 좋아하고 가장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방송인데. 시가총액 얼마? 9조짜리, 시가총액 얼마? 6조짜리, 시가총액 11조짜리, 시가총액 41조, 시가총액 43조 이러한 극대형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은 똑같이 엄청난 수익의 기준이 잡힐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뵐 거예요. 그리고 내일 장중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박성재 TV 꼭 시청하십시오. 저는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해서 이 화면 스캔한 다음에 이제 링크가 하나 뜰 건데요. 그 링크 클릭해서 참여 코드 3333 누르면 우리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좌의 빨간불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두 몸 조심하시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계속 함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 캐스터 오은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